여러분 반갑습니다. 슈퍼리치입니다. 어제 양시장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뭐 시장이 빠지는 것보다는 뭐 시장이 올라오는 게 상승이 나오는 게 훨씬 더 뭐 편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그래도 우리가 뭐 시장이 올라와서 너무나도 막 흥분을 하고 기뻐하고 시장이 내렸을 때는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머리 쥐어짜고 막 미치겠다 미치겠다 이러는 것보다도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 일희일비할 필요는 절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지금 개별 종목이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내리기도 무리고 그렇다고 반등할 만한 이유를 찾고자 한다라고 해도 딱히 뭔가가 없어요.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지수 자체에 대해서는 잠시 기대를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시장 평균보다 아웃퍼폼할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을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카카오랑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드릴 건데, 지금 위치가 가장 사람이 애매한 위치예요. 제일 애매한 위치긴 한데 바닥은 일단 확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그게 왜 애매한지 그거를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은 어제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이 나오면은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이나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조금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, 요즘 시장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? 어떻게 느껴져요? 저는 금요일도 그렇고 목요일도 그렇고 시장을 딱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뭔가 어수선하다, 요게 좀 맞는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너무 어수선해요.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수가 오를 때는 딱 섹터 찍어놓고 움직이는 반면에 테마는 그냥 다 죽어버려요. 그리고 지수가 흐지부지할 때는 또 다 죽었던 테마가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강하게 순환매를 돌고, 이게 우리가 당장 내일 지수가 오를지 내릴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흐름을 계속해서 쫓으려다 보니까는 상당히 피곤할 수밖에 없다. 그만큼 연속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라든지 게임 쪽에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쪽이 조용했잖아요. 그리고 오히려 식음료 쪽이 강세를 보였잖아요. 그만큼의 연속성이 떨어진다. 보통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목요일날 메타버스, 그 다음에 뭐 게임 쪽에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은 금요일도 어느 정도 메타버스라든지 게임 쪽에서 흐름이 나와줘야지만 연속성이 나올 수 있는 건데, 목요일 메타버스 게임 굿, 그리고 금요일날 요게 조용해, 대신에 식음료가 올라와. 이렇다 보니까는 연속성 자체가 떨어지고 계속해서 좀 피곤함이 좀 누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도 좀 우리가 새롭게 부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돼지 열병이 좀 새롭게 뭐 기사적인 부분이 나와서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, 최근에 트렌드가 발생해도 테마가 솔직히 말해서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. 돼지 열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돼지 열병은 분명히 발생을 했어요.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고속도로 뭐 지방 내려가다 보면은 막 톨게이트 근처에서 막 차에다가 뭐 소독을 하고 막 이렇게 분수처럼 나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, 작년에도 돼지 열병은 발생을 했는데 테마가 움직인 기억은 없어요. 재작년도 마찬가지고. 근데 이번에 인플레이션하고 맞물리다 보니까는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 아침에 딱 튀어서 나왔어요. 근데 원조 돼지열병 쪽은 당연히 치료제 쪽인데 체시스가 거기서 대장 역할을 해주고 뭐 이글벳이나 제이바이오 요쪽 등이 있는데, 치료제 쪽보다는 당장의 가격 상승 부담이 커지는 사료, 그 다음에 식품업계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도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VIP 방에다가는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제일바이오를 좀 5월 23일 날 미리 좀 매수를 해보시라고, 2,510원 이하로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, 이거는 뭐 원숭이 두창 쪽도 있고 돼지 열병 같이 묶이다 보니까는 뭐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지기는 했어요. 근데 뭐 6%대 상승이 나왔다라고 해서 뭐 6%를 보고 사실 들어가지는 않았어요. 지금 보면은 뭐 제일바이오도 6%대,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보면은 뭐 이렇게 제일바이오 뭐 6%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
과거 같았으면은 2년 전, 3년 전 같았으면은 이게 한 번은 상한가 부근까지 갔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. 그만큼 이게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시장에서도 트렌드가 굉장히 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고 눈치를 채셔야 돼요. 뭐 비단 6% 수익, 수익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, 저는 사실 제일바이오를 가지고 6%대 수익에 좀 만족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. 이게 오히려 20%, 뭐 15%요 정도는 좀 가졌어야 만족도가 좀 어느 정도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,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만큼 시장이 템포도 굉장히 빠르고 트렌드가 계속해서 좀 변화가 나오고 있다. 우리가 뭐 패션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매년 그 해에 뭐 셀렉하는 뭐 컬러가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뭐 어떤 유행이 있을 거고,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, 그만큼 트렌드에 굉장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최근에 나 혼자 산다를 보니까 전현무도 뭐 이제 트민남,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만큼 뭐 주식시장도 트렌드에 여러분들이 발을 못 맞춰 나간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, 우리가 좀 편하게 갈 수 있고,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옷을 이쁘게 입고 잘 입고 남들이 봤을 때 와 쟤 옷 잘 입는다, 쟤 옷 이쁘게 입는다, 그게 결국에는 트렌드적인 부분인 거잖아요. 그러면은 주식도 여러분들이 남들이 봤을 때 와 저 주식 잘한다, 와 수익 잘 난다, 그러면은 결국에는 트렌드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당연히 뭐 전통적인 오리지널 뭐 깔끔한 것들도 당연히 좋기는 해요. 근데 그것만 해서는 여러분들의 만족도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 없어요. 왜? 몰라요. 이게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말을 못해요. 글도 못 써요. 알려주고 싶어도 이거 이거 어떻게 풀어서 못해요. 근데 저는 된다고요. 이게 차이예요. 그만큼 많이 아는 것과 어설프게 아는 거의 차이가 요런 데서 갈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저는 뭐 자신 있어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지금 3개월 하시면은 33만 원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, 뭐 어디 보면은 뭐 한 달에 몇백만 원 막 이렇게 하는데 아우 징글징글해요. 한 달에 몇백만 원 내고 그거 할 바에는 차라리 저랑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기준점, 그리고 시장의 지금 트렌드, 시장에서 어디다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 놓고 봐야 되는지, 그거를 좀 깨달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, 지금 선착순 딱 10분만 바로 진행을 할 거고, 010-8619-9991 이렇게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저희는 뭐 주말에도 일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뭐 편안하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,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,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뭐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뭐 수익적인 부분, KCT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디지털 화폐 쪽인데, 아무 화폐, 가상화폐 쪽이 안 좋으면은 당연히 디지털 화폐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,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. 어렵지가 않아요, 여러분들. MS 오토텍, 뭐 현대차 관련해서 이런 거 수익 내는 거 충분히 다 낼 수 있어요. 대원화성 똑같아요, 여러분들. 어렵지가 않아요. 그리고 전통적으로 오리지널 LNF 모아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아가서 크게 수익 내고, 빠르게 돌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돌리고, 대한전선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,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은 뭐 40% 수익 내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막 어렵고 힘들 순 있지만 초보자분들도 다 따라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제 목표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 또 어떤 테마가 돌지는 몰라요. 우리가 뭐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, 테마가 돌면은 갈만한 거는 다 찍어 드릴 생각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또 같이 수익적인 부분을 내면 되는 거니까, 그래서 뭐 VIP방 리딩을 좀 생략을 해드리면은, 아무튼 뭐 테마든 섹터든 그게 좀 강해지려고 하면은 사료주처럼, 아니면은 뭐 2차전지처럼 이렇게 대장 외에 그에 못지않은 넘버 2, 넘버 3가 쭉쭉쭉쭉 나와야 돼요. 우리가 뭐 과거 뭐 사료 쪽을 보게 되면은 많잖아요. 뭐 팜스토리도 있고 누보도 있고 뭐 고려산업도 있고, 이렇게 다양하게
심지어는 아미노로직스 이런 것들도 다 있는 부분 2, 3, 4, 5 이게 쭉쭉쭉쭉 나오면은 강해요.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조금 아직은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대장은 가요. 뭐 HLB도 가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 넘버 2, 넘버 3 이게 좀 없어서 애매하게 가는 놈만 간다. 그래서 지금은 제약바이오를 우리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자. 하지 말자가 아니라 보수적으로 보자. 요게 좀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축구에다가 뭐 비유를 해드리면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버풀에 살라랑 마네 조타가 있어요. 그래서 결국에는 뭐 준우승을 한 부분도 있고 뭐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손흥민, 케인, 쿨루셉스키, 손흥민, 이거는 뭐 역사죠. 아무튼 뭐 토트넘이 있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날두, 제가 아는 거는 대표적으로 뭐 호날두만 있는 맨유의 뭐 요런 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만큼 이렇게 좋은 힘을 발휘를 하려면은 당연히 뭐 넘버 2, 넘버 3, 뭐 우리가 뭐 조폭은 좀 그렇고 깡패도 좀 그렇고 아무튼 뭐 좋으려면은 뭐 1등, 2등, 3등이 다 잘해야지만 뭐 이렇게 좋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하나만 지금 넘버원 대장만 움직이는 게 조금은 애매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일단은 뭐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보수적으로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카카오랑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지금은 굉장히 조금은 우리가 딜레마적인 부분, 이게 어떤 딜레마냐면은 주식은 항상 둘 중에 하나잖아요. 내가 사면은 오르거나 아니면은 내리거나 아니면 주식 자체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요 둘 중에 하나인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RSI 지표 자체가 37.98이에요.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미 바닥을 찍고 돌리고 있는 모양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37.98에서 우리가 좀 이거는 그래도 바닥에서 돌려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야 되나 아니면은 이걸 기다렸다 사야 되나 근데 기다렸다가 샀다가 이게 갑자기 또 상승이 나오면 어떡하지? 좀 이런 딜레마적인 부분이 있는 위치가 딱 이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저는 애초부터 애매할 것 같으면은 좀 사지 말자. 그냥 차라리 RSI 30 이하권에 내려왔을 때 제가 어떤 주의냐면은 애매해질 것 같으면은 사지 말자 이 주의예요. 그래서 오히려 내가 진짜 지금에서 뭐 어느 정도 바닥이 찍고 지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. RSI 30 이하권. 왜냐, 내가 솔직히 뭐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카카오가 아니다라고 해서 내가 다른 뭐 플랫폼 관련해서 못 살 거는 없잖아요. 뭐 네이버도 있는 거고 대표적으로 라이벌, 어떻게 보면 좀 라이벌 구도긴 한데 내가 만약에 카카오를 못 샀어. 그러면은 기다렸다 사거나 아니면은 다른 거 뭐 네이버가 보면은 네이버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른 거를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내가 굳이 카카오를 애매한 위치에 사서 좀 애매하게 흘러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바닥권 내려왔을 때 편안하게 사서 그냥 쭉 끌고 간다, 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? 굳이 내가 진짜로 뭐 카카오에 큰 뜻이 있어서 카카오를 사야 되는 거 아니면은 애매해질 것 같으면은 안 간 것들을 따로 찾아서 보시는 게 그게 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굳이 지금 저는 카카오를 뭐 사시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. 왜? 우리가 RSI 30에서 사놨으면은 수익적인 부분 챙기고 RSI 70 부분에서 뭐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,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사놨으면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놨으면은 지금은 추세를 어느 정도는 좀 꺾어서 다시 한번 뭐 하락적인 부분이 따라서 내려올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의 바닥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새롭게 카카오를 매수를 하실 것 같다라고 하면은 말고 RSI 30 이하로 내려왔을 때 그때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뭐 그 위에서 만약에 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잘라서 다른 거를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못해요. 맞잖아요. 저도 아마 제가 뭐 12만원 13만원에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못 자를 것 같아요. 저였으면은. 근데 뭐 보통 개인 심리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좀 더 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앞으로의 성장적인 부분, 어떤 성장이냐,
블록체인 사업도 뭐 아직은 뭐 잠재력은 언제든지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고, 뭐 게임 런칭이라든지 활발한 SNS, 그다음에 메타버스 서비스가 지속 확장될 걸로 좀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할 부분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더라도 어차피 손절 못하는 거 좀 더 그냥 비중을 추가를 하신다라기보다도 그냥 편안하게 더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RSI 30 이하권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된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, 일단은 뭐 금요일날 49.24까지 뭐 상승이 나왔어요. 그러면은 49.24다? 그럼 여러분들은, 저는 추천을 드릴 생각이 없어요. 그냥 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차라리 어느 위치에서 갖고 계실지는 뭐 당연히 뭐 개인마다 다 틀리기는 하겠지만, 지나고 나면은 보이는 것들이, 아 그래 그때 저기서 샀어야지 훨씬 더 안정적이었을 건데, 그것만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은 저는 어느 정도는 영상을 올리는 거 있어서 좀 성공적이지 않나.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대형주 좋아요. 대형주 뭐 안정적이니까 대형주고, 시총이 높으니까 안정적이고, 그런 거 다 좋아요. 다 좋은데 무조건 RSI 30 이하,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거는 약속하셔야 돼요. 여러분들 어디 나가서 막 뭐 누구 엄마가 뭐 어떤 게 좋다, 뭐 이게 뭐 굉장히 좋다, 뭐 미용실 원장님이 뭐 이게 좋다, 뭐 세신사분 뭐 누가 막 이걸 주변에서 뭐 너무 좋다 뭐 얘기를 한다라고 해도,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요. 그게 좋구나. 그리고 나서 RSI 30 지표를 딱 생각만 하시면은, 아 좋은데 지금은 바닥 찍고 높구나, 나는 다음에 내려오면 다른 거 사야지, 요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? 이거를 꼭 여러분들 저랑 같이 약속해요. 그래야지 오히려 바닥권에서 사야지, 뒤통수를 맞더라도 덜 맞아요. 여러분들, 우리가 가장 친한 친구한테 뭐 만약에 뭐 20만원을 꺼주는 거랑 20만원을 꺼줬는데 그 친구가 날랐어, 뭐 당연히 짜증은 나죠. 근데 그래도 좀 덜 아픈데, 내가 만약에 뭐 좋은 친구한테 2천만원을 꺼줬어, 근데 이 친구가 날랐네? 그럼 어때요? 뒤통수 세게 맞은 것 같잖아요. 그만큼 좀 데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, 뭐 주식에는 100%는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, 데미지를 그만큼 줄이려면은 결국에는 바닥권에서 사는 게 그만큼의 안 좋았을 때 데미지를 좀 많이 좁혀 나갈 수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, 여러분들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